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시장이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1%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네요. 코스피가 다시금 0.5%대까지 상승폭을 줄였고요. 코스닥은 1% 안쪽으로 또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일의 낙폭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별로 좀 움직임도 굉장히 다르고요. 지금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테마성 종목들부터 해서 이틀 조정 뒤에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까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운영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종잡기 어려운 시장인데요. 종목 상담 하단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라이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종잡기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김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하고 말씀하신 거지? 1월 8일 날 팔자가 안 좋아서 저희 그날 하락한 거고요. 28일 또 팔자가 들어가서 안 좋은 겁니다. 18일 날은 토요일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왜 대세 상승에 염려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10시, 11시에 강의를 드리는데 이번 달 말일쯤에 삼성전자 D램하고 낸드 프레시 고정 가격 인상을 하는데 그게 5%가 아니고 제가 알아본 바에는 10% 내지 15%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세가 안 무너졌기 때문에 대세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외람된 말씀인데 팔자 매매라는 게 그렇죠. 이게 과학적이나 산술적으로 아니요. 근거가 있는 그건 음양오행설인데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칠진법이거든요. 7에서 이게 8이 1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좀 이게 긴장하고 월요일 아침 회사 오기 싫어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칠진법에서 8을 넘어가는 어떤 후유증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100% 맞는 건 아닙니다. 담당 PD 오늘 장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자막 하나 달아주세요. 개인의 견해일 뿐입니다라고 이거 좀 달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상하게 맞아요. 작년에도 맞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맞으니까 맞는 걸로 알고 이거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걸 굉장히 또 심취하셔서 하시면은 이게 또한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뭐 종교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레위기 18장 31절에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걸 준수합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런 십계명의 제 3번인데 음양오행설은 우리가 월화수 목금 토일 7일 있잖아요. 이거기 때문에 이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개인의 견해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뭐 장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아니요. 31일 날 반도체 낸드 프레시하고 메모리 가격 고정 가격을 인상을 하거든요. 인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5% 정도 전후로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5%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뭐 오늘도 반도체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덧붙여 주실 이야기 있습니까, 이 의원님?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하루 만에 이제 반등을 줬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이제 오한폐렴이 좀 확산될 때마다 단기적인 충격은 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좀 끌고 내려가지는 않는 시장이고 단기적인 충격을 좀 견디는데 다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업종 섹터들의 흐름이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중국 소비재 관련된 부분들,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 여행 그리고 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낙폭이 큰 데 비해서 회복도 좀 더딜 수밖에 없고 기타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내려간 종목들은 충분히 복원을 좀 가질 수 있다. 다만 단기적인 충격이 올 때마다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를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바로 이제 종목 이야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5118번님의 백광소재입니다. 4,780원의 비중은 10%.
뭐 지금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테마가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죠. 예, 아무래도 이제 환경 관련된 부분, 뭐 구제역 관련된 방역인가요? 부분에 있어서 방역 쪽으로 예. 뭐 석회 이런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연관 좀 지어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보시면은 크게 연관성이 없고 오히려 이제 주가는 지금 상승분은 미약한데 빠질 때는 또 크게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테마에 접근할 때는 항상 핵심주에 좀 접근하셔야 되고 핵심주가 아니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주로 대안을 삼으셔야 되는데 관련주로 가는 게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위험하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관련주는 오를 때는 약하게 내릴 때는 굉장히 큰 폭이기 때문에 이 백강소재는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런 점에서 주가 흐름이 지금은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하셔야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아래쪽에 지지선이 3,8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등을 주고 내려오는 위쪽에 매물대는 5,200원부터 상당히 좀 강한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승을 줬을 때도 이 5,500원을 넘어가기는 좀 힘든 모습이었고 4,780원 이제 고민세에서 좀 사셨는데 아마도 이제 지지선 3,800원을 놓고 몇 번에 이렇게 등락을 좀 거듭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가 이제 조금씩 꿈틀거리는데 결론적으로 백강 소재는 5,200원 넘어가는 모습을 좀 힘에 붙인다. 그렇게 보신다면 매수 가격에서 5,200원 요 사이에서 일단 익절 관점을 좀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익절하고 또 밑에 하락이 내려오면 항상 저점에서 잡아서 박스 상단에서 파는 전략이 백강 소재는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지선은 3,800원, 목표 가격은 5,200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백광 소재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또 이어갑니다. 펩트론 6976번님께서 16,700원의 비중 30%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제가 나중에 저녁 시간에 그 기술적 분석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펩트론은 뭐 펩타이트 항체 신약 이런 쪽에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펩타이트가 이제 화장품이나 아니면 당뇨약을 딱 주사를 놨을 때 하루에 한 번 맞아야 되는데 펩타이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일주일이나 30일 정도 그 지속성이 있거든요. 옛날에 옛날에 그 한미약품이 주로 그걸 처음에 당뇨 쪽에 시도를 하다가 요즘은 그 펩타이드 화장품이 나오는데 지금 이 종목은 뭐 아까 펩타이드 항체 신약, 파킨슨병, 뭐 전립선 암 치료 뭐 이런 종목 파이프라인 하는데 뚜렷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시장에서는 물론 뭐 제가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걸 제가 세밀하게 분석을 안 해본 종목인데 그건 이제 일본의 그 펀더멘탈이고요. 최근에 2019년 5월부터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 종목들은 뭐 파이프라인이 5일선하고 20일선하고 한 번도 골드가 안 났어요. 골드가 안 나다가 여기서 한번 골드가 났거든요. 골드 크로스죠. 이동평균선은 5일선이 내려가면 그게 방향입니다. 방향이 그리 가겠다는 표시거든요. 평균적인 가격이 무빙 에버리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대밀림이 나왔거든요. 오늘 매지원하고 몇몇 종목은 반등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6978님이 께서 그 아까 말씀드린 16,700원에 30%를 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뭐 지금 14,750원에 거의 지지선에 왔다고 판단합니다. 더 내린다면은 13,000원 초반대까지 볼 수도 있는데 거기 가서 만약에 반등이 안 되면은 여기가 그림으로 보신다면은 여기 12월 초에 양봉난 자리입니다. 요 양봉난 자리 저점 그 가격이 제가 보기에 13,9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은 뭐 타이밍이 늦으신 것 같고 이번 주에 목요일과 금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까지 13,900원 지지적으로 확인하시고 만약에 거기서 거래량이 지금같이 적을 경우는 홀딩을 하시되 만약에 그걸 이탈하면 13,500원에 15% 손절매를 말씀드리고 13,500원의 손절가를 말씀드릴게요. 조금 제가 넓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점은 나왔다고 보는데 거래량이 늘어났다가 줄어가지고 지금 판단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반등할 때 지금 작년도 12월 여기 20일에 저기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1월 14일 날 매수하는 두 개 중에 하나 같아요. 하나 같은데 사실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상당히 그 판단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더 좋은데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은 반등하면은 18,000원 요 가격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면 일단은 절반 이상 18,500원 절반 이상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등 시 매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펩트론 반등신 매도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6651번님께서 셀트리온 18만 원의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헬스케어가 잘 가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합병 얘기 셀트리온과 나왔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장단장에서 상당히 분석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3연계 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부분. 현재 지분상 인수합병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펀드들의 물량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연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일 강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고, 셀트리온 제약은 오히려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세가 좀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냥 놔뒀으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 유럽의 신약 론치되는 거와 램시마의 SG 제형이 들어오면서 외형이 좀 실적이 확대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이제 합병 이슈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오히려 주가가 좀 꺾여버렸죠. 그래서 목표 가격을 이전에는 제가 조금 더 높게 잡아드렸는데, 지금은 목표 가격을 셀트리온은 20만 원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20만 원 설정을 해드리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16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8만 원 정도에 사셨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가격적으로 크게 내려가기보다는 좀 기간 조정 이후에 20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 16만 원으로 목표 가격 20만 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18만 원, 20만 원까지 목표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갑니다. 한올바이오파마 9,300번님께서 33,200원의 비중 80%. 이거 김 의원님 전문 분야잖아요. 제 주종목입니다. 예. 그런데 그 임상 2상 3상에서 실패했죠, 이번에. 실패할 경우는 예.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종목은 급락에 대한 기간 조정입니다. 지금 매수 가격이 33,200원인데 예. 손실이 좀 있으십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요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하락에 대한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33,200원이면은 이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사셨는지 아니면은 10월 초에 사셨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000원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가 이제 작년도 8월 초에 천일선인데, 천일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기 추세선인데 지금은 보유하시는데 안구건조증, 대웅제약이 지분이 35% 갖고 그러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연구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이 9점, 3월 초에 9점 전에 임상 3상을 발표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리 선플러스 데이비드에서는 제가 치고 보자. 왜 그러냐면 사실은 주식은 확인하고 조금 비싸게 살 그런 여유가 있으셔야 돈을 법니다. 이거 뭐 오늘 내리고 빠지고 그것을 떠나서, 그래서 작년도 3월 달에 9점을 돌파 못할 것 같다. 안구건조증이 상당히 이게 희귀 질환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일단 치고 보자. 당신 같으면 따라가겠느냐. 나 같으면 반 치고서 그리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하루에 쫙 빠져가지고, 물론 급락 나오는 날 하한가는 안 쳤어요. 안 쳤는데 물론 뭐 재무적 괜찮고 이거 말고도 파이프라인이 있긴 한데 전고점 돌파를 강하게 못하면은 임상 3상 이상이 어렵거든요. 그럼 일단은 절반 치시고 보시는데, 말씀드린 내려오는 거 사는 거 아닙니다. 이동평균선이 지금 하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이 휘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리냐? 저점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물론 뭐 한 달 정도 저점을 보거든요. 저점 보는데 25,000원 이하. 근데 추가 매수 안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33,200원은 반등 시 이 가격이 또 매울 때입니다. 물론 뭐 지금 공매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뭐 당연히 공매도 쳤죠. 뭐 옛날에 HLB하고 뭐 HLB 생명과학 비슷한 케이스인데, 반등 시 매수 가격 전후에서 80%에 더군다나 신용으로 안 들어가시길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올라오면은 33,000원 부근에서는 80% 중에서 절반 매수,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면밀히 분석하셔야 돼요. 파이프라인. 미국의 지금 아까 이주환 전문가가 말씀드렸는데 바이오 시민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임상에 대한 리스크가 없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이스
8월 초에 저쯤에 사신 분은 무려 70% 수익 났습니다. 예? 셀트리온도 뭐 저기 바이오시밀러 미국 시장이 개화되거든요. 그리고 뭐 저기 2023년, 22년 뭐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그 의약품보다 50% 내기 때문에 약사들이 처방만 하면요 무진장 시장이 확대됩니다. 그건 임상에 대한 리스크가 항체 신약이나 이런 신약보다는 더 적습니다. 그런 쪽에 비중을 실으시고 이 종목은 그냥 10% 20% 하시다가 그래서 이게 10배 나고 20배 날 경우는 이게 우량 바이오시밀러 항체 신약 이렇게 가지고 가셔야 수익이 나는 거지 여기다 80% 목숨 걸 일이 아닙니다. 주식은 목숨 거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연애하시는 것 좀 하셔야 됩니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임상 3상 하기 전에 치고 나가지 않으면 그게 고점이에요. 신라젠도 그랬어요. 예? 그거 꼭 참고하시라고요. 반드시 매도입니다. 예, 33,000원 부근에.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요. 투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알겠습니다. 손해 보신 분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바이오시밀러 쪽, 우량주 그쪽으로 하시라고. 임상에 관련된 그게 없어요. 리스크가 없다고. 예, 이게 알겠습니다. 내가 리스크 대비 내가 얼마나 수익을 가져가느냐. 그럼 손해 봤을 경우에 시장에 대해서 내가 저기 두려움이라든지 공포감을 갖거든요. 예, 거기서 벗어나야 주식이 여유 있게 버는 겁니다. 이게. 네, 예,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8592번님은 인프라웨어 매수해도 될까요? 여쭤보셨네요. 어떻게 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얘기할 때는 제가 안 하시는 게 낫다. 펀더멘탈상의 문제가 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볼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재작년까지 3년 연속 적자였고 사실 이제 작년 실적이 아직 안 났지만 작년 실적까지 나면 4년 연속 적자입니다. 사실 이제 생존의 기로에 이제 좀 서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내용을 좀 보면 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좀 나왔다가 계약 불이행으로 철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뭔가 또 바뀌는 부분에서 또 이 계약 이행이 좀 안 됐다는 부분. 굉장히 이제 펀더멘탈에 관련해서 이 굉장히 좀 존폐 기로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 종목 뭐 기술적으로 접근한 종목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아예 펀더멘탈 상으로 좀 볼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실적뿐만 아니라 지금 지분 관계, 대주주 관계도 상당히 불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접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접근하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925번님은 GMB 코리아 5,530원의 비중 2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뭐 뉴스가 오늘 10% 올라가지고 조금 수익이 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거래량이 여기죠. 여기가 어디? 이날이 1월 15일보다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오늘 이걸 말았으면 딱 좋은데 일단은 수익이 조금 나셨어요. 5,530원에 25%인데 지금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내일이나 모레 만약에 시세가 분출하면은 6,400원, 500원 1차 목표 가격을 정해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추가 상승하면은 8,000원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3개월 이내에. 지금은 저점이 나왔는데 그래도 손절을 정해드리겠습니다. 5,300원. 5,300원에 손절가 정하고 1차 목표 가격 6,500원, 2차는 7,500원, 8,000원 그렇게 제시하겠습니다. 현재는 보유입니다. 현재는 보유 관점 GMB 코리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0052번님 마이크로 디지털 17,450원의 비중은 3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면역 분석 시스템이고 현장 진단 시스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이 좀 붙어 있고 최근 이제 특허 문제도 좀 나오면서 상승 문제가 좀 붙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펀더멘털 상으로는 변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 결국에는 이 종목 같으면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되겠고요. 17,450원에 사셨는데 아마 상당히 오래전에 사신 것 같고 몇 달은 좀 되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가격적으로 보시면 지금 사신 가격대가 대부분 이제 저항선을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지금 고점권에서 이 저항을 좀 올리는 자리가 아마 이때 사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저항선 17,450원인데 오늘 이제 다시 이제 또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위쪽을 좀 돌파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장대 양봉에 대량 거래량이 붙었을 때 내일 정도,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 정도에는 17,45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기로에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래서 내일 정도 좀 보시고요. 17,450원이 돌파가 좀 되면 위쪽으로 목표 가격을 21,500원 정도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21,500원까지 드리고 만약에 이제 대응을 하시는데 오늘 상승 이후에 마감을 하고 내일 갭 상승을 했다가 17,450원을 지키지 못하면 일단 그 근처에서
빠져나온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눌림목에서 재매수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응은 내일 17,450원 지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지지하면은 21,500원 정도까지, 지지하지 못하면 본절 근처에서 청산을 한다. 이렇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 말씀해 주셨고요. 1105번님께서 우리들 슈브레인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나 이 종목 역시 테마로 지금 묶였어요. 예, 지금 저기 과열 거래소에서 과열 경고가 나왔거든요. 저는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그냥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내가 추격 매수해가지고 얼마큼 수익을 내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매수를 권하지 않습니다. 강남에 있는 우리들 병원 옛날에 그 뭐 노무현 대통령 뭐 어깨 수술 하셨다는 그 뭐 그런 종목인데 핵심은 뭐 그 저희 집사람도 거기 가서 한번 치료를 받았는데 그쪽에 수술은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여성분들은 꼭 디스크가 있고 허리 아프니까 자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계신 분은 7,000원, 7,200원 목표 가격입니다. 들어가시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5,800원이니까 한 200, 100만 원 이 정도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부담 안 되는 금액 뭐 1억이든 10억이든 뭐 똑같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셔가지고 6,900원, 7,000원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추격 매수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도 한번 경험 삼아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를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진 않는다. 예. 우리들 슈브레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을 또 이어갈게요. 이번 종목은 5853번님의 DNC 미디어 23,200원에 비중이 15%. 추격 매수하셨네요, 보니까. 예, 고점에 추격 매수하셨고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펀더멘탈도 괜찮고 웹툰이나 웹소설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는 펀더멘탈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좀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조금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그러면서 펀더멘탈이 좀 받쳐주면서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한번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이후에 지금 눌려지는 가운데서 또 이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펀더멘탈도 개선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봐도 차트도 우상향하고 있다. 다만 이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이제 고점까지 좀 따라 붙으셨다겠죠. 이런 종목은 한 번쯤 눌려질 때 조금 들어가시면 좋은데 일단 따라 붙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23,150원 이제 본절 근처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아래쪽에 지지선을 21,000원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정도에 크게 이탈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펀더멘털 상으로 이렇게 조금 눌려지거나 눌려진 이후에 좀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상승 추세가 지금 살아있고 앞으로도 상승을 좀 더 볼 수 있다. 목표 가격은 위쪽으로 26,000원 정도 설정 좀 해드리겠고요. 너무 고점권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26,000원을 가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좀 있으면 일단 본절권 위에서 청산 후 재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목표 가격은 26,000원, 지지선은 21,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DNC 미디어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2903번님의 주연테크 910원에 비중이 20%.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로 저희가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시죠? 주연테크요. 예. 주연테크는 ITM 반도체부터 갈까요, 그러면? 아니 주연테크는 네네. 그냥 단타 종목입니다. 단타 예. 종목이니까 뭐 910원에 뭐 20% 사셨다고 하는데 소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그 주식 프로그램 만들다가 PC 쪽에 퍼스널 PC죠. 그런 쪽에 한 종목 다 알고 있는데 그냥 개별주니까요. 그냥 뭐 이 제가 보유 종목을 받았는데 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 종목이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해서 이게 뭐 급등하고 급락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올라오시면은 정리하십시오. 반등시 매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ITM 반도체 준비하셨었죠? 예. 예, 그거 다시 한번 갈까요? 9310번님 종목인데 예, 매수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시는데. 근데 제가 이제 반도체 뭐 전문가라고 감히 말씀드리면 저거 하지만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 회로나 공정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 종목이 이제 주로 배터리 팩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차 목표 가격은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시면 비중을 줄이시고 사실은 어제 그저께 이런 종목 비슷한 종목을 제가 매수를 권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제 급락이 나왔지만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하고 연계 매매를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뭐 제가 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리면 뭐 5년, 15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1년도 아닙니다. 제가 주식 오래 갖고 있는 거 15년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마음을 가지시면은 장기로 사는 것은 한 달, 두 달 꾸준히 사야 되거든요. 이 종목은 1차 목표 가격은 저점에서 2만 5천 원, 5만 원 왔습니다. 2차 목표 가격은 7만 5천 원을 제기하는데 7만 5천 원이요. 7만 5천 원을 제시하는데 지금 들어가시는 것은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 5만 7천 원대 들어가시고 목표 가격은 7만 5천 원. 다만 중요한 것은 비중은 10% 정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15년 정도 보유하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식. 그러면 최소한도 20배는 나와야죠. 20배 정도? 예. 굉장하십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34번님의 우진 BNG 3,200원의 비중 1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테마에 들어와 있고 예. 동물 백신 관련된 뭐 이번 이제 어쨌든 우한 폐렴과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지금 현재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오늘 조정받죠. 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방송을 말씀을 드릴 때 어제 5장 정도 일단 청산을 하고 끊었다가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이 테마는 눌려진 이후에 다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대부분 이제 그럼 급락을 맞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좀 아쉽지만 급락을 지금 맞고 있고요. 밑에 쪽에 이제 지지선은 2,685원인데 아마도 이제 예상되는 그림은 일단 좀 빠졌다가 2,685원 정도 위쪽에서 다시 좀 지지를 받고 또 뉴스에 감염자가 뭐 늘어나면 또 그 이슈를 활용해서 또 올라오고 이런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급 효과는 첫 번째 파급 효과가 제일 크고 가면서 이제 파급 효과는 점점 줄겠죠. 3-4번의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지지선은 2,685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으로 3,5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00원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2차 반등, 3차 반등이 나왔을 때는 대부분 1차 반등을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마는 3,500원 정도에서 일단 끊어가는 전략이 차라리 낫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반등을 주고 다시 위쪽에 올라서 3,500원 하면 밑으로 내려가면 또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한 폐렴과 관련된 테마는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대세 상승으로 가는 종목이 절대 아니죠. 테마이기 때문에 올랐다가 또 눌렀다가 또 올랐다가 눌렀다가 이런 과정을 상승 과정을 한 3-4번 정도 받으면서 이제 테마가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고 물론 우한 폐렴이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확진 상태고 늘어나지만 주가에 반영되는 정도는 좀 줄어듭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지선은 2,685원, 목표 가격은 3,5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진 BNG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259번님 이글베 7,560원의 비중 30%. 뭐 거의 다 테마주 얘기 많이 오네요. 예. 예. 이 종목도 요즘에 나오는 폐렴 관련주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동물 의약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전고점에서 일단 저항을 받았어요. 이런 종목은 위에 올라가실 때 전고점에서 일단 33%나 50%를 치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비중 조절하시든지 다른 순환매를 돌아가셔야 됩니다. 순환매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개별주는 특정 종목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펀더멘탈로 가는 것도 아니고 회사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보면 꾸준히 뭐 그렇게 뭐 괄목할 만한 증가가 일어나는 그런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글벳은 아까 말씀드린 폐렴이나 이런 종목이니까 일단 오늘은 뭐 그 폐렴 관련주 중에서 뭐 몇몇 종목 말고는 거의 한 60-70%가 아침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왔으니까 아직은 뭐 이번 주 말까지 그 관련 뉴스가 우한 폐렴 관련 뉴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등하시면 지금 현재는 7,560원이니까 좀 수익이 나셨는데 1차로 8,500원 전에 한번 치시고 2차는 아까 말씀드린 전고점에 9,400원 정도에 치시고 현재는 수익이 났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고 만약에 뭐 회사가 빠질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대처하시고 만약에 뭐 악재가 나왔다 그러면 매수 가격 7,560원에 그냥 미련 없이 다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글벳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반등시 매도입니다. 반등시 매도. 3279번님 S넷 9,900원의 비중 30%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네요. 예. 9,500원이면 상당히 오래 들고 계셨고 굉장히 이제 마고생을 좀 오래 하셨죠. 비중도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큰데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고요. 이 종목 S넷 같은 경우는 기대감은 굉장히 많았던 회사죠. 왜냐하면 삼성에서 물쪽 분할대로 나왔고 인적 분할돼서 나왔고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이고 또 글로벌 굴지기업인 시스코에 거래를 납품하면서 상당히 좀 모멘텀도 좀 있고 근데 펀더멘탈에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이 종목은 5% 채 안 됩니다. 보통 한 3-4% 정도밖에 영업이익률이 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는 높았는데 실제로 펀더멘탈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주가가 한번 상승한 이후에 계속 조정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바닥권을 조금 형성하면서 반등은 좀 주고 있는데 이 상승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따라붙지 않으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사실 기술적으로 위쪽으로 한 8,000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고 이 과정 동안 견디시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아마 단기 매도하실 생각은 없으시다라는 가정하에 좀 보시면은 목표 가격을 위쪽으로 지금 최대 이제 매수했던 부분까지 좀 잡으시면 9,900원 매수했던 가격대까지 목표가를 좀 잡을 수 있는데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8,000원에 청산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간 조정을 다 거쳤다가 오랫동안 보유를 해서 9,900원 본전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선택을 좀 하셔야 되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한 6,300원 정도 설정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6,300원, 목표 가격은 1차 8,000원, 2차는 9,900원인데 9,900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간 조정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8,000원에서 종목 교체하는 경락도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S넷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삼진 L&D 7760번님의 종목입니다. 2,650원의 비중이 높네요. 5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삼진 L&D는 제가 예전에 한번 관리 분석한 종목인데요.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애플에 관련된 뭐 스마트홈, TV 뭐 이렇게 조작하는 그런 회사인데 자본금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지금 예전에 저는 뭐 중소 종목은 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사는 입장이거든요. 일단은 2,650원에 사셨으면은 여기 사셨는데 조금 뭐 오늘 따라 들어가셨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뭐 손절 정하셔야죠. 정하셔야 되는데 한 번에 들어가셨나? 뭐 50% 많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물론 뭐 정보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늘 애플이 뭐 저기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뭐 이 종목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닌 거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거래량이 늘면서 그림 모양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저보다 다른 정보를 가지고 매수하셨다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 비중이 50%라면 상당히 많으신 건데 뭐 1억에 50%인지 뭐 5천만에 50%인지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저기 오늘 아침에 시초가 2,400원이거든요. 2,430원이면 손절가 정하십시오. 정하시고 지금은 거래량이 느는 건데 위에 꼬리가 달려가지고 지금 과감하게 뭐 이렇게 목표 가격을 정해드리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리면은 한 3,300원 정도 보고요. 3,300원. 1차 목표 가격은 3,300원. 손절 가격은 2,410원.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 축소입니다. 반등 시. 예, 알겠습니다. 삼진 L&D 들어봤고요. 다음은 대원제약 9087번님께서 19,800원의 비중이 90%. 예, 그게 뭐 전 종목인 거죠? 이거? 네, 뭐 거의 이제 여기 올인. 올인하셨는데 예.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우한폐렴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서울경제 TV 쪽에서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이전에 메르스와 사스와 지금 우한폐렴은 상당히 유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전에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가지고 주도주를 찾으면 이분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우한폐렴과 사스, 메르스를 놓고 봤을 때 메르스는 치사율이 35%입니다. 사스는 치사율이 7%입니다. 지금 현재 우한폐렴은 치사율이 3%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메르스나 사스 때는 항바이러스제 또 안 통하니까 감기약 같은 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감기약이나 항바이러스제가 10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시고 지금도 접근을 하시는데 지금 우한폐렴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4%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나 감기약을 투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면역과 관련된 치료 그리고 보건위생과 관련된 마스크나 장갑 쪽이 주도주가 되고 있고 항바이러스제나 감기약 쪽은 오히려 한미약품 같은 경우나 타미플루를 가지고 있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그 부분을 보신다면 앞으로도 우한폐렴과 관련된 종목들이 몇 번의 반복을 하겠지만 마스크나 장갑이나 백신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항바이러스제나 감기약 쪽으로 접근하시면 이렇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대원제약은 우리나라 기침 치료약 쪽으로 유명하죠. 감기약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한번 떴다고 해서 당일날도 상승을 지키기 어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뭐 오늘 당일 하루로 다 마감이 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데 문제는 이제 비중을 90%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지선은 17,000원 정도의 지지선을 일단 잡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반등을 주면 일단 빠져나올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지금 19,800원 들어가셨는데 목표 가격은 제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은 지지선 17,000원으로 일단 반등을 주면은 무조건 빠져나오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원제약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3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이제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2188포인트대 유지를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긴 하는데 반등폭이 크진 않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합니다. 2175부터 2194까지 올라왔고요. 현재 포인트는 고점 대비해서 한 6포인트 정도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수급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은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파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지금 5천억 원이 넘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외국인은 사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삼성전자가 특히나 상승폭을 400원대까지 또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 2호가 정도 지금 밀려있는 상황인데 0.2% 하락합니다. 네이버가 반등에 성공하고요. 다음 볼까요? 현대차가 상승하다가 살짝 밀리네요. 그리고 LG화학, 현대모비스까지 밀리지만 셀트리온 상승하고요. 삼성물산이 어제 하락 뒤에 다시금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670선은 지켜줍니다. 670.13 일단 5포인트 정도가 올라가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70선 위에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금 움직이려는 모습은 보여집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내려오진 않았고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장 초반에 눈치 보기 하다가 기술적으로 튀어 올랐고요. 오른 만큼 지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예상이 됩니다. 수급 주체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개인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투신 쪽에서 여전히 사줍니다. 크진 않고요. 한 50억 원 정도 투신 쪽에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이 두 주체 매도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느 정도 받으면서 시장을 끌고 나갈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폭이 아직도 큽니다. 5.66%, 56,000원대에서 거래 마감 예상되고요. HLB가 10만원 턱걸이합니다. 최근에 9만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금 반등하고 계속 요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HLB입니다. CJ, ENM, 펄어비스, 보아폭은 빠지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지금 3,400원 4.17% 올라가면서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KMW가 보합이고요. 원익 IPS가 약보합입니다. 하지만 휴젤, 메디톡스, 솔브레인 올라가는데 휴젤과 메디톡스가 일단 중국 쪽 관련해서 어제는 또 된소리를 맞았는데 오늘은 또 올라가고 있고요. 하루하루 주가가 퐁당퐁당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브레인도 10만 원 깨진 뒤에 다시금 반등을 하려는 모습인데 반등폭이 사실 시장에서 이 솔브레인이나 여러 가지 그 소부장 관련된 곳들보다는 지금은 아무래도 우한 폐렴 관련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수요일 시장이 마감된 거고요. 일단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되긴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일단은 급락을 좀 막았다라는 데 좀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장도 좀 반등을 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급락이 좀 멈추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선물에서 대량 매도를 했다 마지막에 그 매도분을 좀 해소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오늘은 다시 매수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중립 포지션으로 조금씩 점점 스탠스를 좀 옮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풋옵션인데 사실 예기치 못한 돌발 악재가 생겼을 때 현물이나 선물 쪽에서 대응하기 어려울 때 일단 풋옵션 쪽으로 많이 대응을 좀 하거든요. 근데 어저께 장 초반에 100억대 이상으로 큰 폭으로 들어왔던 물량을 장중에 다 해소를 하고 오히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풋옵션을 대량으로 이제 매도하는 움직임을 좀 보였거든요. 이렇게 좀 보신다면은 크게 이제 우한 패권과 관련된 가격 조정은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가격 조정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기 조정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프로그램 쪽에서 비차익 쪽에서 아직은 매수가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방 쪽에 대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상방 쪽으로 물량을 매수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시장은 일단 단기 조정, 큰 조정을 좀 끝낸 이후에 중간중간에 충격이 올 것이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양상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매수가 급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하방 쪽으로 또 물량을 몰고 가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오늘 시장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부터 이제 너무 시장에 대한 충격보다는 평소에 사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흐름을 좀 이 기간 조정에서 단기 충격이 올 때마다 좀 가지신다면, 너무 급하게 매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기다리면서 좀 천천히 하자 이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덧붙여 주실 이야기 있습니까, 김 의원님? 이번에 2,000분이 달해서 반도체 소재 부품주 그거 일부 안 사신 분은 사셔야 됩니다. 지금 보유 종목 진단 쭉 들었는데 지금 주도주 섹터하고 전혀 아닌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데, 시장은 내가 주도 세력이라도 전체 흐름에 따라가는 게 주도 세력이거든요. 편승하셔야 돼요. 시장이 그러면. 그러고 예전에 뭐 제가 오뚜기 저기 국세청에 계신 뭐 선배 지금 부천에 계신데 오뚜기가 10배 났어요. 그때는 오뚜기를 추천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가끔 저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점심 먹고 그러는데 주도주 편승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도주가 딱 정해져 있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물론 뭐 개별주를 뭐 하시는 것은 어차피 뭐 주식은 돈 벌고 먹은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제가 스스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수익 난 사람이 장땡입니다. 뭐 막말로. 그러나 이게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데다가 주식을 심어 놓고 그 다음에 개별주를 단타하셔야지, 순발력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걸로 보는데 개별주에 너무 많이 들어가시는 것은 우리 서울경제TV를 조금 저거하게 보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좀 우량주를 하시고 개별주를 하시더라도 우량주 50%, 개별주 뭐 20, 30% 이렇게 하시는 게 시장 대처에 불안하지 않고 수익 내시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상승 마감인데 0.39% 올라가면서 2185.28포인트 거래 마감됩니다. 코스닥은 0.82% 올라가면서 670.18포인트, 670 턱걸이하면서 마감됐고요. 환율은 뭐 크게 변동 없네요. 50전 올라갔습니다. 1177원 20전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자, 이제 대원제약에 이어서 7322번님의 종목 갑니다. 깨끗한 나라 우선주 26,950원. 비중이 높은데 매도해야 될까요? 하셨어요. 여기도 뭐 사실 테마주죠. 김 의원님? 저기 슈프리마를 준비했는데 대원제약을 말씀하시네. 잠깐만요. 대원제약 봐드리겠습니다. 아니, 깨끗한 나라 우선주요. 아, 깨끗한 나라 우선주? 네. 아, 예. 그 제가 했습니다. 예. 26,950원.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 종목이 아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코드 번호 004545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저기 옆에 그 저기 가로선이 거래량이 늘어날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요 구역입니다. 요 구역. 거래량이 늘어나는 데부터 시작하면 요 그 행보한 요 기간만큼 세로로 추세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요거 뭐 눈대중으로 보면 31,000원은 고점입니다. 그럼 고점은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은 개별주는 뭐 오버슈팅이 항상 존재하고 주식 자체가 오버슈팅이 존재하지만, 그러면 일단 목표 가격을 제가 말씀드린 17,000원에서 34,000원인데 거기서 만약에 20% 할인하면 3만 원이 나옵니다. 그거 매도하셨어야 돼요. 지금 이게 역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우한폐렴에 관련된 수혜주인데 수혜주가 오늘 다 밀렸어요. 밀렸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치셨어야 돼. 제가 보기에 우리 데이비드 선플에서 치작했어요. 치고 서린바이오 35% 먹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회원 중에 무료 카톡방 거기까지 한번 먹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개별주는 고점에서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번 주말까지 보다가 지금 현재는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5일선 지키기 때문에 살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중을 지금 많이 들어갔었다고 하는데 얼마 들어가셨나 50% 30% 정도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반등시 매도입니다. 단타는 단타를 끝내셔야 돼요.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를 끝내셔야 돼요. 그런 스킬은
또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뭐 아까 이지원 전문가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말고 5분 차트를 띄워놓으신다든지 이렇게 따로 띄워놓으셔야 돼요. 1분 갖고 매매할 게 아니에요. 예, 그걸 꼭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내일 목요일하고 금요일 그런데 나중에 또 그게 또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은 다음 주 뭐 월요일까지 봐야 되겠지만 반등시 일단 매도 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반등시 매도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가도록 할게요. 1756번님의 네페스입니다. 26,500원의 비중 20% 어떻게 할까요? 자, 네페스는 일단 펀더멘탈이 굉장히 작년에 좋아졌습니다. 잠깐 보시면 매출액이 2018년도 2,700억대에서 작년에 3,600억대로 한 900억 정도 크게 늘었죠. 영업이익은 218억에서 656억으로 3배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펀더멘탈이 확 좋아졌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IT 소재, 장비 이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주가의 흐름은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최근에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8월달에 반등 잡고 급등한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밀리면서 최근에 이제 저점을 좀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행보 구간에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 보면 충분히 좀 사볼만 합니다. 이 구간에서 좀 사볼만 하고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아래쪽에 23,0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좀 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6,500원으로 지금 사셨는데 목표 가격은 32,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아마 이제 이번 우한필름 파고가 좀 지나가면은 이 종목은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좀 좋아지고 있고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하나 정도 좀 끼고 가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 지금 가격이 크게 많이 안 오른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32,000원, 지지선은 23,000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페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3431번님의 슈프리마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신규 매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11월 초 10월 말에 나온 매수 신호가 5일 이동평균선하고 20일 이동평균선이 데드 크로스가 안 났어요. 딱 하루 정도 20일 달에 했는데 지금 매수하신다면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48,000원 정도 봅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저거죠. 그 중국이 지금 무한폐렴에 대한 실수를 한 게 그 안면 인식이 지금 공항에 출국하시면은 눈동자를 그 안구를 대고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안면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문 인식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그 바이오 알고리즘하고 어떤 시너지를 올린다 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게 차세대 어떤 5G에 관련된 실생활의 어떤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 사람 두뇌 같이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겁니다. 인간 두뇌 같이. 그 반도체하고 뭐 5G, 뭐 자율주행차, 뭐 이런 뭐 그런 그 4차 산업혁명인데 제가 보기에 추세는 살아 있는데 지금 들어가시는 것은 신고가이기 때문에 45,000원에서 38,000원. 그러니까 본격적인 매수를 말씀드리는데 45,000원, 4만원, 38,000원 바운드를 넓게 잡고 조금 이렇게 여기같이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식이랑 항상 그렇게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구간이 있고 여기 말씀드리는 그래서 느긋하게 잡으시고 들어가셔가지고 목표 가격은 5만 원 전 48,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신규 매수는 여유를 두시고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슈프리마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뉴 8703번님께서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이 영화 관련이죠. 예. 네, 오늘 미디어 관련된 콘텐츠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올랐는데 일단 테마라고도 좀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테마에서 섹터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업종 자체가 호황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일단 단기로 생각하시는지 중기로 생각하시는지 좀 판단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길게 생각하신다면은 좀 종목은 대형주 좀 중형주 이상 쪽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 콘텐츠리 쪽을 좀 생각하시고 뉴 같은 경우는 지금 애니좀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좀 생각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강한 테마로 들어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 가격 일단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자 말씀드리고 9,900원으로 5,9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4,500원인데 아마 이 종목은 좀 빠르게 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들어오는 이 섹터와 관련된 테마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지금 근동에 대부분 다 크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5,900원, 지지선은 4,500원
이렇게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죠.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건강한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